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땅을 분양받은 기업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부지를 개발하려고 땅을 파봤더니 거대한 크기의 안반이 잇따라 발견돼 막대한 공사비 부담에다 공사 진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LH 측은 계약서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중장비 2대가 안반 제거 작업에 한창입니다. 작업장 근처에는 제거된 안반들을 모아둔 수십 개의 돌무덤도 보입니다. 빅그린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부지 평탄화 작업 공사 중에 발견한 안반입니다. 3,300여 제곱미터를 분양받은 업체는 이번 달 초부터 평탄화 작업을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안반 때문에 한 달째 건물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경사도가 너무 높고 안반이 너무 보드니까 벌써 지금 우리 일한 지가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지금 기초 토설 작업을 하고 있어요. 거대한 안반이 발견돼 피해를 본 업체는 한두 곳이 아닙니다. 추가 공사비로 인해 아예 땅을 쓰지도 못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한 업체는 지난해 LH로부터 4천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분양받았지만 안반이 발견되면서 이중 500제곱미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로 짓기로 한 건물 2개동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땅을 파고 옹벽을 세우고 하면 약 한 2억 원 정도? 그 2억 원의 비용보다 땅값이 더 싸요. 굳이 2억 원까지 투자해가면서 이 150평을 쓰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는 5곳. 기업들은 안반의 존재에 대해 LH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도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많게는 수억 원의 안반 제거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인위적으로나 금액적으로 이거를 메꿀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땅을 포기하게 돼서 LH는 분양 계약 당시 안반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미리 고지했고 또 계약서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 의무는 어찌됐든 계약상 의무를 다 했다. 빅그린 산단에서 제조업을 키우겠다는 꿈을 안고 부지 분양을 받은 업체들. 공장 건설 비용이 수억 원씩 증가했지만 입주를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 계획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만큼 LH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에게 대중교통은 너무도 높은 문턱입니다. 저상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데 광주에는 저상버스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장애인과 함께 저상버스 이용 현실을 알아봤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김민정 씨가 집으로 가기 위해 일터를 나섰습니다. 공사 현장 펜스가 쳐져 좁고 울퉁불퉁한 인도를 통과해 버스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김 씨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저상버스뿐이지만 버스가 오려면 점심시간을 넘겨 1시간 반을 기다려야 합니다. 집과 3km 떨어진 정류장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게 최선의 선택. 저상버스가 부족하다 보니 환승도 어렵습니다. 타면 집에는 오래 기다려야 하고 타면은 눈치가 볼 때도 있어요. 저상버스 배차 간격이 길다 보니 장애인들은 이처럼 이동권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 운영 중인 999대의 시내버스 가운데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저상버스는 3분의 1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당초 목표로 한 도입률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올해 10월까지 저상버스 33대가 새로 도입됐지만 일반 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꾼 건 이 중 48%에 불과합니다. 즉 실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늘어난 건 16대뿐인 겁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조차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일을 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광주 시내버스 101개 노선 중 저상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만 62곳에 이르는 상황. 저상버스 목표 도입률만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정작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점점 포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내년부터 시내버스를 바꿀 때 반드시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내년엔 올해보다 3배 많은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내년 저상버스 예산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광주시의 관심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1월부터 사용 연한이 다 된 시내버스를 바꿀 때는 반드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합니다. 오는 2031년 저상버스 100% 도입을 목표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내년 저상버스로 교체 대상인 일반 버스는 모두 101대. 지난 1년간 저상버스가 불과 11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큰 폭의 증가입니다. 이 버스들이 모두 저상버스로 바뀌면 전체 33%에 불과한 광주 저상버스는 430여 대까지 늘어납니다. 환승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 준다면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예산입니다. 바뀐 법률에 맞춰 저상버스로 교체하기 위해 필요한 내년 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합해 114억 원. 이는 올해 버스 도입을 위해 광주시가 확보한 국시비 47억 원의 3배 수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예산을 늘리려면 다른 항목 예산을 줄이거나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 2호선 개통 지연에 따른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올해도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내년 예산 확보에 있어 변수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교체 대상인 시내버스를 최대 2년까지 더 운행해 도입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예산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그 재정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내년 예산 확보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광주시 관심을 보여주는 척도일 것이라며 저상버스 도입 확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남 지역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들이 사건 50여 년 만에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 앞에 섰습니다. 이번 재심 청구가 2천여 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서해 납북 귀환어부 사건 진실 규명의 신호탄이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1971년 조기잡이 도중 납북된 여수선적 동림호. 1년 후 귀환했지만 선원과 선장 모두 간첩으로 몰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로부터 50여 년 만인 오늘 동림호 선원과 유가족들이 재심 청구를 위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사실을 바로잡고 누명을 풀고 싶어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나이도 어린데 할 수 없이 돈을 벌려고 그때 이제 따라갔습니다. 억울하고 하다 억울해서 지금 이런 재심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간첩이라는 누명 아래 겪었던 차별과 편견,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를 증언하며 피해자들은 결국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고통 속에서 살다가 엄마 요원이 너가 아버지는 거기 갔다 와서 머리를 맞아서 세상을 빨리 떴다고. 이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재판부가 납북어부 사건을 잘못 처벌한 책임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재심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구금으로 인한 증거만 존재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납치당한 증거가 명확한데도 재판부가 선장과 선원을 간첩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재심 절차에 필요한 진행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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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림호와 같은 서해 납북어부 피해자는 집계된 것만 2천여 명. 이미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동해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비로소 이번에야 공식적인 재심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해안의 납북귀환 피해 문제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동해안의 납북귀환 피해보다 더 심각함에도 여전히 진실규명은 미진한 상태이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내년부터 교원 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교육 현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으로 오히려 교육 환경 악화만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10명인 전남의 한 중학교. 이 학교 예체능 담당 교사는 차로 30여 분 떨어진 또 다른 중학교까지 오가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남에서만 600여 명이 넘는 교사들이 2개 이상의 학교를 오가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벽화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했는데 타 학교에서는 이제 예술 관련된 선생님들이 아예 음악 선생님도 안 계시고 미술 선생님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술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부분도 교육 여건이 열악한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최근 학생 수가 줄고 있다며 교원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전남 지역 교사 300여 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교육 현장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등 농산어촌 작은 학교가 많은 곳은 오히려 교원 정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 그런데도 교원 정원을 현재보다 더 줄이면 과밀 학급이 생기고 기간제 교사 증가 등 교육 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급기야 전남 도의원들과 학부모들이 교육부를 찾아가 교사 정원 감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교원 감축 철회 촉구 도민 서명부도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학교의 학생 수가 적어졌다고 해서 교원을 감축하게 되면 그 학교는 또다시 소멸의 위기로 다시 빠져들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전남에는 교원이 감축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전남도의회 등 전국 17개 광역의회는 교원 감축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조만간 교육부 앞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최고위원과 국회의원들이 검찰의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제1야당 침탈로 규정하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